여하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늘 봉화마을 간 것도 잘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우리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부겸이 필요하다. 김부겸이 필승카드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말해요? 네, 바로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근데 네. 댓글에서 네. 난 정민철 보려고 왔는데 아, 그래요? 김만희 고영이만 말하게 하냐. 네. 미움받기 싫은데. 아니, 그래도 말할까요? 슈퍼챗 들어올 때까지 본인 명의. 그럴까요? 하세요. 농담입니다. 대구가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 민주당 지지율도 낮고 또 출마하겠다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서울 수도권하고 TK 대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대구에 잘하겠다라는 그냥 말만 공약만 이렇게 내세운 게 아니라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대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들을 확보해 줬어요. 뭐 예전에 삭감되었던 대구 지역 화폐 예산 또는 뭐 달빛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대구에서 신공항 이전 이런 어떤 예타와 관련된 면제 그리고 예산이 빨리 집행돼야 되는 그런 어떤 용역 비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10개월 사이에 바로바로 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눈에 보고 그리고 지난 한 33년간 보니까 대구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완전히 33년 동안 17기 시도 중에 꼴찌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많이 이럴 수가 있는지, 오랫동안.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3년 동안 계속 꼴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민심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경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 경제가 좀 성장하고 정말 일자리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청년들이 뭔가 직장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그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체감을 좀 할 것 같은데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정당 활동도 하시니까 김부겸 총리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선전하기 위해서는 네. 좀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가장 이 민주당에서 친한 동생들이 이번에 대구에 기초의원으로 단수공천을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20대 초반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기초의원 선거를 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구 시민들이 확실히 김부겸 아니면 민주당 뽑기 어렵다. 뭐 이런 여론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심을 좀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님께서 전 총리께서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지금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까지 대구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업적들과 그 역사들이 합쳐질 때가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이 대구시장 선거가 뭔가 느낌 혹은 인물, 상징으로만 가지 않고 정말 김부겸 전 총리를 필두로 해서 대구에 있는 원래 험지에서 뛰고 있던 이 민주당의 청년들, 이 기초 의원들까지 함께 합세해서 정말 대구를 이제는 진짜 바꾸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디 대구시장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번 지선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그 기초의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그 정민철 씨가 잘 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각오로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구 지역에 헌신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배경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이 친구도 대구 태생이에요. 대구 출생이고 대구에서 자라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고 민주당에서 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청소년 때부터 참정권 운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진보적인 민주적인 아젠다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건 이 대구에 이제 민주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친구들도 갑자기 지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지선 출마 계획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겠지만 TK에서 마저 이재명의 바람이 불면서 정말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호조건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대구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건 명확해요. 지금 대구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구는 최저시급이 그냥 뭐 6,000원, 7,000원 편의점 가면 이렇게 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대구시 당에서 대학생위원회 이런 것들 하면서 미리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지선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이슈화할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신구의 조합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 뒤에 또 이제 20대 초반에 기초의원이라든가 광역 의원들이 뭔가 도열해가지고 함께 선거운동하는 모습이라는 게 가히 좋아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게 그 한겨레 21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에서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 이런 거 말고 그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탐사보도식으로 한 200 몇십 명을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대면에 하는 네, 방식으로. 대면해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선거에서는 대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구는 국민의힘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나오게 된 거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얘기였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진숙 씨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가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당하고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컷오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다른 뭐 대구 동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을 미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에서 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꽂아놔도 국민의힘 배지만 달면 그 누구라도 사실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점점 더 대통령이랑 이 중앙정부랑 이 지방자치단체랑 서로 협업해가지고 이 도시를 살릴 사람이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건물급 정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회가 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서울, 대구, 부산. 여기가 지금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자체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만 뒤집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것이다. 아까 이제 컷오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컷오프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배경을 설명하는 거 보고 저도 참 의아했던 게 이런 말을 하죠.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단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숙. 그래서 우리가 주호영과 이진숙을 컷오프했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했잖아요. CJ 제1제당의 사장 출신이. 최은석 의원인가요? 네. 그러면서 뭐 기업을 만들어본 사람, 기업을 이끌어본 사람, 그다음에 자리를 만들어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이제 이진숙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이제 느낌이 좀 들었었고 실제 이번에 컷오프 할 때도 이진숙은 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면 대통령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네가 무슨 돈을 받아오겠니 무슨 능력을 가져오겠니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다는 것이고 이건 내부적으로 들린 얘기가 또 하나는 이진숙 씨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실제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분입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러면서 차라리 이진숙이는 최민희랑 김현이랑 붙여놓는 게 낫다.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배지를 달아주라 이거. 그러니까 네. 가방에 가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은 컷오프를 시켜버렸던 것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통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워낙 거죠. 다선 의원의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뭔가 쇄신과 혁신의 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 했지만 네.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온 어떤 공천의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당권파,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중진 의원들을 쳐내겠다라고 하면 추경호 의원도 같이 사실은 네. 쳐냈어야 했었어야 되는데 돼요. 추경호 맞아요. 의원 살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기해요. 네. 그것도 네. 원칙이 뭔지 그 모르겠어. 당권파하고 가깝잖아요. 추경호 의원은 네. 윤어게인. 약간 이미 내란과 관련된 재판도 지금 기소되어서 예. 재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뚜렷한 거는 지금 현재 당권파의 세력을 강화하고 네. 다음 전당대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기관장 그 지금 현재 지자체단체장을 공천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당권파에 조금 비판적이거나 한동훈과 가깝거나 아니면 오세훈과 가깝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컷오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진숙 후보가
누구와 함께 대구를 활보했는가를 주목을 했고 고성국 고성국 TV에 고성국 박사님을 모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고성국 TV를 봤습니다. 우리 네. 고성국 박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단 라이브 제목이 전략 카드 이진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본인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은 것 같은 언사를 하는데 일단은 고성국 박사의 워딩은 요지를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충격적이고 정치적 전략적 함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팩트들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뭔가 고성국 박사의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 2위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면요. 거의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호소를 하는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저도 읽다가 이거 예. 언제까지 이렇게 너무 길어서 거의 한 4, 5분 정도 되는 긴 글을 썼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취지를 예. 밝혔는데 이진숙 후보는 안 그렇더라고요. 뭔가 소극적으로 굉장히 열어둔 듯한 다음에 뭔가를 고성국 네. TV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까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이진숙 후보도 어제 입장문이 나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자기는 몰랐대요. 심지어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까지 네. 굉장히 강한 분노나 네. 비판 수위를 높였던 거고 물론 이제 주호영 의장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고성국 TV를 제가 다 봤잖아요. 네. 그 과정에 고성국 그 앵커가 강용석 변호사랑 대담을 합니다. 이진숙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런 해석을 내놔요. 대구에서 써먹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경기지사, 서울지사 어디든 차출을 해가지고 공천이야 추가 칭찬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은 국회의원 재보선이로 차라리 최은석이 나가면은 거기에 정교하게 세팅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진숙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나 경기로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강용석 변호사가 또 어떤 식의 첨언을 하냐. 저쪽 판세도 추미애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추미애 이진숙 도지사 선거 흥미롭지 않냐? 선거가 뭐가 됐든 간에 네. 관심을 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아. 보니까 고성국 박사가 장동혁 지도부의 뭔가 브레이닝 같은 역할로 보였고 실제로 이진숙을 끼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계획된 약속대령 같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진숙의 대응 과정과 고성국과 강용석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른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성국 씨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진숙 씨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를 잘랐다. 민주당이 아닌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사실은 글을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슬슬 이제 다른 데 전략적으로 나를 쓰려나? 나를 쓴다고? 나를 써줄 수도 있겠다고?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약간 이제 좀 꼬리 내리기 식으로 지금 반응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근데 한 3주, 4주 전부터 국민의힘 그 보수 유튜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이진숙을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패널들 저희 모이면 대기실에서 네. 이진숙은 보궐로 빼야 되고 대구시장은 행정적으로는 맞지가 않다라고 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네.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발은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반발은 하지만 그 반발의 강도가 약간은 높지 않다. 그 진정성이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 사실 2주 전부터 예. 우리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도 CBS에서도 얘기했었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옮겨질 수 네, 있다. MBC에서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고성국은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애매하면서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면서 네. 조금 놀랐는데 자기가 만약에 놀라가지고 뒤통수 맞았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 영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좀 애매하게 흘리는 근데 것 이제 같았어요. 거기만 놀라운 게 아니라 저희도 놀라워요. 왜냐면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굉장히 되는 거지.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카드가 여전히 컷오프되지 않고 살아가지고 다른 어떤 국회의원 보궐 사실 지자체단체장도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지만 또 동시에 국회 입법을 네. 하는 국회의원도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간다? 아직 살아있다? 이진숙 카드가? 그거 더 충격적이죠. 그래서 네. 하나 더 충격적인 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 도움을 받아야 대구가 발전한다, 아, 도약한다라고 네, 그렇죠.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상 네. 저는 김부겸 전 총리 지지 선언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세를 뭐 하나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민주당은 챙겨갈 걸 다 챙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평론가님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저희가 그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이 난리지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실세로 통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곡성에서 한 번, 순천에서 한 번 당선됐거든요. 맞아요. 네. 네. 두 번 당선됐는데 그때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호남에 예산 폭탄을 네,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많은 예산을 가져왔고 또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 국가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너무 잘된 맞아요. 국제적인 네. 사업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혁혁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구시장이 김부겸 총리가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춰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야, 대구 예산 폭탄이 되니까 예산 폭탄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폭탄뿐만 아니라 그 대구의 체질, 경제의 네. 어떤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낼 거다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얘기를 맨날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대법원도 옮기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조희대 가라고요?